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태리 미슐랭 2스타를 유지해온 저는 최고급 트러플과 버터, 고급 육류만이 진정한 요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건강이 무너지고 레스토랑은 위기에 처했죠.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작은 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본 순간 이게 고급 요리가 된다고? 하며 비웃었던 그 나물이 결국 제게 미슐랭 3스타를 안겨준 비밀 재료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식재료가 어떻게 한 셰프의 철학과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에 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잠깐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청량한 비타민이에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피렌체에서 태어나 자란 이탈리아인이죠. 제 인생은 요리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아침 일찍 레스토랑 문을 열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주방 바닥에 반사됩니다. 매일 보는 풍경인데도 마음이 설렙니다. 20살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 30년 넘게 주방에서 살았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셰프. 주방장 안토니오가 인사를 건넵니다. 그의 얼굴에서 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뉴 변경할까? 트러플 리조또 대신 송로버섯 스테이크는 어떨까? 안토니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셰프, 어제 미슐랭 가이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평가원이 오늘 방문한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미슐랭 2스타. 작년에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또 평가단이라니. 셰프로서 자존심이 상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준비해. 최고의 요리를 보여주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를 꿈꿨는데 오히려 2스타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니까요. 창문 너머로 앙드레 르노의 레스토랑이 보입니다. 제 오랜 라이벌이죠.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마르코의 요리는 시대에 뒤처졌어. 버터와 육류에 의존하는 건 구시대적이야. 이제는 건강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들어 제가 만든 요리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의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하다며 식단 조절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버터와 고기, 크림이 없는 이탈리아 요리를 상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칼을 줍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2살의 셰프, 한때는 이탈리아 최고의 요리사라 불렸던 사람. 한국에서 온 평가원. 낯선 나라에서 온 평가원이 어떤 기준으로 제 요리를 평가할지 궁금했습니다.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물. 이름조차 생소했습니다. 단순한 풀처럼 보이는데 이게 요리의 주재료라니.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늘의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 자부심을 걸고 최고의 이탈리아 요리를. 숨을 깊게 들이쉰 후 주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이 다녀간 후 저는 밤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가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다 나물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그저 풀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한 산나물이 어떻게 요리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단순한 풀일 뿐인데 이것이 정말 미슐랭급 요리가 될 수 있을까? 스크롤을 내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나물을 사계절 내내 먹는다는 겁니다. 신선한 것은 바로 조리하고 말린 건나물은 겨울에도 즐긴다니. 특히 봄에는 산나물로 차린 봄나물밥이라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야생 허브를 사용하지만 주요 재료로 쓰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고기나 파스타의 풍미를 더하는 정도죠. 하지만 한국의 나물은 그 자체가 주인공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요리 철학이군.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다양한 나물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고사리, 취나물, 시래기, 도라지. 생소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사리의 모양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려있는 모습은 마치 작은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자. 한국 식품을 파는 온라인 상점에서 몇 가지 건나물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고사리, 취나물, 그리고 말린 도라지를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낯선 향기가 퍼졌습니다. 건조된 나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작고 단단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거칠고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패키지에는 영어로 된 설명이 없었습니다. 작은 봉투들만 있을 뿐이었죠. 한글로 쓰인 라벨만 봐서는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에 불려야 한다고 했나? 인터넷을 다시 찾아보니 대부분의 건나물은 물에 불려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큰 그릇에 물을 채우고 고사리를 담갔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더니 조금씩 물을 흡수하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실험하듯 나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핵심은 최고급 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트러플, 파르미지아노 치즈, 프로슈토. 모두 그 자체로 강렬한 맛을 지닌 재료들이죠. 하지만 이 나물들은, 이 소박한 재료들이 과연 어떤 맛을 내줄까? 다음 날 아침 나물이 충분히 불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줌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에 퍼졌습니다. 질긴 식감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음식이 된다고? 침을 뱉어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는 간단합니다. 최고의 재료, 최소한의 조리법.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오픈 시간이 한참 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문 밖에 선 동양인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르코 셰프님 맞으시죠? 저는 이정훈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정훈은 주방을 둘러보다가 불려놓은 나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나물을 요리하시려나 보네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놀랍게도 그는 한국 음식 전문가였습니다. 서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세계 각국의 요리를 배우기 위해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마침 제 레스토랑에 대해 들었고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실험이에요. 한국 나물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이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나물 요리는 재료의 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음식이죠. 그는 제 주방을 마치 자기 주방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를 데치고 간장과 참기름, 마늘로 간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물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맛이 숨어 있습니다. 데치고 무치고 볶는 과정에서 그 맛이 살아나죠. 반신반의하며 그의 요리법을 지켜봤습니다. 익숙한 올리브 오일과 허브 대신 참기름과 다진 마늘 그리고 간장이 주요 양념이었습니다. 향신료 사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밥을 지어봅시다. 나물밥을 만들 거예요. 정우는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과정을 세심하게 보여줬습니다. 쌀이 끓기 시작하자 취나물을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되자 여러 나물과 고추장, 참기름을 섞어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망설이다가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깊은 맛이 날 수 있다고. 입안에서 풍미가 폭발했습니다. 씹을수록 나물의 향과 식감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씁쓸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고 풍부한 맛이 퍼졌습니다. 놀랍군요. 처음에는 그저 풀처럼 보였는데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비밀은 발효와 숙성입니다. 단순한 재료도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깊은 맛이 됩니다. 이정훈과의 만남 이후 제 머릿속은 새로운 요리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을 닫은 후에도 주방에 남아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고사리를 이탈리아 파스타와 결합하고 취나물을 리조또에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 새 메뉴로 내보자. 직원들에게 새 메뉴를 설명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의구심이 읽혔습니다. 주방장 안토니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셰프, 이게 좀 우리 레스토랑 컨셉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소믈리에 마리아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식 나물 요리가 어울릴까요? 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20년간 같은 메뉴를 고수해오며 변화를 두려워했던 제 자신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녁 스페셜 메뉴로 올립니다. 한국 나물 리조또와 고사리 페투치니. 그날 저녁 첫 손님에게 새 메뉴가 나갔습니다. 그녀는 음식 평론가였고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마르코, 이 요리는 완전히 새롭네요. 그녀가 음식을 음미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요리는 당신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재료가 너무 소박해요. 그날 밤 내내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커플은 신선하고 건강해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 중 한 명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건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같군요. 내가 이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는 최고급 재료를 원해서입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음식이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접시, 두 접시. 거절당한 요리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을 닫은 후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그때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요리사 파올로가 다가왔습니다. 셰프, 저는 오늘 메뉴가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항상 똑같은 음식만 만드는 게 지겨웠거든요. 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파올로. 하지만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파올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물을 더 이해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정훈 셰프에게 더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파올로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훈 씨, 나물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르코 셰프,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 싶으시다면 한국에 오세요. 책으로 배우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진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요? 그건 좀. 망설이는 저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나물의 맛을 알고 싶다면 산에서 직접 채취하는 과정부터 배워야 합니다. 특히 사찰 음식에서 나물의 진수를 맛볼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레스토랑을 2달 동안 비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는 어차피 미슐랭 별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토니오에게 레스토랑을 맡기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셰프? 안토니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레스토랑을 잘 부탁해. 돌아오면 완전히 새로운 요리로 모두를 놀라게 할 거야. 짐을 꾸리면서 저는 묘한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문화다. 이정훈이 했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이탈리아 요리도 결국은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정훈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마르코 셰프,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며 저는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요리를 배우는 건가요? 이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강원도 오대산으로 갑니다. 그곳에 월정사라는 천년 고찰이 있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사찰 음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찰 음식이요? 네, 한국 사찰에서는 고기와 자극적인 양념을 쓰지 않고 오직 산과 들에서 나는 나물과 채소로만 음식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정진 스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번화가가 지나갔습니다. 곧 도시의 풍경이 산과 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마르코 셰프, 사찰에서는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해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월정사에 도착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은 이탈리아의 번화한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정진 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음식을 통해 깨달음을 찾으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저는 약간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나물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산에서 재료를 직접 채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는 산으로 올랐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것은 모두 선물입니다. 함부로 많이 가져가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채취합니다. 스님이 허리를 숙여 어린 싹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곰추입니다. 아직 자라는 중이니 건드리지 않아요. 저기 있는 것은 다 자랐으니 가져가도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나무를 직접 채취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최고급 식재료를 공급업체에서 받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으로 직접 자연에서 음식을 얻는 경험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사찰로 돌아와 우리는 채취한 나무를 손질했습니다. 정진 스님의 손길은 마치 오랜 수행처럼 정교했습니다. 나물은 물에 담그고 데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맛이 살아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스님은 곰취를 데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데친 후 찬물에 헹구고 손으로 꼭 짜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을 합니다. 간장, 참기름, 약간의 깨소금만으로 맛을 냅니다. 복잡한 양념 없이 단출한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향이.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은 화려함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재료 자체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사찰 음식의 철학입니다. 저녁 공양 시간, 우리가 함께 준비한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나물 몇 가지와 콩국, 현미밥이 전부였습니다. 스님은 식사 전 발화를 3번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며 먹습니다. 함께 일한 모든 이에게 감사하며 먹습니다.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저는 식사 자체에 이런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음식은 중요했지만 이렇게 깊은 철학이 담겨 있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님은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공양 그릇에 물을 부어 남은 밥알까지 깨끗이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셰프님, 음식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한 톨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뭉클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요리사로 살아왔지만 음식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최고급 재료로 요리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음식에 감사한 적이 있었던가? 월정사에 도착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은 이탈리아의 번화한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정진 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음식을 통해 깨달음을 찾으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저는 약간 어색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나물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산에서 재료를 직접 채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는 산으로 올랐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것은 모두 선물입니다. 함부로 많이 가져가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채취합니다. 스님이 허리를 숙여 어린 싹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곰추입니다. 아직 자라는 중이니 건드리지 않아요. 저기 있는 것은 다 자랐으니 가져가도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나무를 직접 채취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최고급 식재료를 공급업체에서 받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으로 직접 자연에서 음식을 얻는 경험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사찰로 돌아와 우리는 채취한 나무를 손질했습니다. 정진 스님의 손길은 마치 오랜 수행처럼 정교했습니다. 나물은 물에 담그고 데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맛이 살아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스님은 곰취를 데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데친 후 찬물에 헹구고 손으로 꼭 짜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을 합니다. 간장, 참기름, 약간의 깨소금만으로 맛을 냅니다. 복잡한 양념 없이 단출한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향이.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은 화려함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재료 자체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사찰 음식의 철학입니다. 저녁 공양 시간, 우리가 함께 준비한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나물 몇 가지와 콩국, 현미밥이 전부였습니다. 스님은 식사 전 발화를 3번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며 먹습니다. 함께 일한 모든 이에게 감사하며 먹습니다.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저는 식사 자체에 이런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음식은 중요했지만 이렇게 깊은 철학이 담겨 있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님은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공양 그릇에 물을 부어 남은 밥알까지 깨끗이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셰프님, 음식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한 톨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뭉클해졌습니다. 20년 넘게 요리사로 살아왔지만 음식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최고급 재료로 요리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음식에 감사한 적이 있었던가? 2달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피렌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각종 건나물과 장류,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수확은 제 마음속에 새겨진 새로운 요리 철학이었습니다. 귀국 첫날, 레스토랑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셰프,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안토니오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났어. 이제 우리 레스토랑을 완전히 바꿀 거야.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꺼낸 건나물 봉지들을 보며 더욱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걱정 마. 이탈리아 요리의 본질은 유지할 거야. 다만 한국의 지혜를 더할 뿐이지. 그날부터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리조또, 취나물 페스토 파스타, 더덕을 넣은 카르파초, 도라지 샐러드. 한국 나물과 이탈리아 요리 기법의 융합이었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맛을 보고는 하나둘씩 마음을 바꿨습니다. 셰프, 이건 정말 놀랍네요. 단순한 재료인데 이런 깊은 맛이. 특히 고사리 리조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고사리의 독특한 식감과 향이 크리미한 리조또와 만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사찰에서 배운 대로 한 톨의 쌀도 남기지 않고 모든 재료를 소중히 다루는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2주 후 레스토랑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마이너스 한국의 나물을 만난 이탈리아 요리. 첫날부터 예약이 넘쳐났습니다. 호기심 많은 손님들이 새로운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안토니오가 두려워했던 단골 손님들도 새로운 메뉴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마르코, 이 요리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는 그대로 느껴지는데 전혀 다른 풍미가 더해졌어요. 음식 평론가들도 놀라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르코 로시는 전통과 혁신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의 새로운 메뉴는 이탈리아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라이벌 앙드레 르노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게, 마르코. 내가 옳았어. 변화는 필요했던 거야. 3달 후 미슐랭 가이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가단이 다시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평가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정훈이었습니다. 마르코 셰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를 주방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미슐랭 평가원에게 특별한 코스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꿈에 그리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셰프님, 이번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고급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나물은 제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봄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정훈과 함께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고 사찰에서 명상을 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피렌체에서는 한국의 나물과 이탈리아 요리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맛의 세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리는 국경을 넘어 문화를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그 작은 나물들처럼 가장 단순한 것이 때론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제 요리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또 다른 숨겨진 보물, 장에 관한 놀라운 발견을 들려드릴게요. 된장, 고추장, 간장. 이 발효식품들이 어떻게 제 요리에 혁명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탈리아 손님들이 보인 예상치 못한 반응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새로운 발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르코 로시였습니다.